골다공증 있으면 칼슘 영양제 드시는 거, 잘 못 먹는 어르신들한테 종합 영양제 드는 거, 영양소 중에서 부족한 분한테 보충시켜주는 것만큼 효과 있는 건 없어요. 아마 모든 의사가 다 동의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대신해서 먹는 거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대부분의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뭐가 한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좀 진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이 건강과. 검진도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 많고. 자, 영양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하면 엽산 영양제 먹고 철분 영양제 먹는 거, 골다공증 있으면 칼슘 영양제 드시는 거, 잘 못 먹는 어르신들한테 종합 영양제 드는 거, 그거면 사실 모든 영양소 중에서 부족한 분한테 보충시켜주는 것만큼 효과 있는 건 없어요. 네. 이거는 아마 모든 의사가 다 동의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100%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양제의 기능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던가 아니면 머리카락이 많이 나게 하는가,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상계백병원에서는 영양상담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서울백병원에 있다가 상계백병원으로 옮겨갔잖아요. 서울백병원에 있을 때는 영양제 처방과 상담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에 걸렸어요. 네. 그런데 그 질환에 어떤 약이 있어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콜레스테롤을 약을 먹으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시중에 보면 콜레스테롤 떨어뜨린다고 콜레스테롤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약을 먹을까 건강기능식품 먹을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약을 안 먹어도 된다니까 건기식에 많이 끼웃끼웃 하시잖아요.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게 되게 정답인데, 내가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약이 있으면 약이 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직 어떤 질환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시도를 해보시는 거지, 약을 대신해서 먹는 거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먹을수록 그럼 독이 되는 건강을 해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크게 독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생약 성분으로 된 거, 그 직구에서 먹는 것 중에서 신장 수치나 간 수치 돼서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약 성분에 된 것들은 약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말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준 제품들은 그래서 그거 먹어서 뭐 독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걸 먹는 방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방금 작가님이 얘기하신 약 대신 먹는 건 정말 우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매한 거, 밥 대신 먹는 거. 제대로 삼시세끼 안 챙겨 먹고 영양제로 이렇게 띵빵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막 10개, 20개, 30개. 막 이만큼 들고 오셔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른데 어떡하느냐. 근데 아침에 프로를 봤더니 이거 먹어야 될 것 같더라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드시게 되면은 그들끼리 몸에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막 배부를 만큼 막 3-4가지를 넘어서 드시는 거는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은 겹쳐서 먹게 돼요. 안 먹어도 될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뭐 겹쳐서 먹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항산화제 2-3개 먹는 분 되게 많고요. 비타민 D도 여기저기서, 오메가3도 여기저기서 되게 많아서 그렇게 드시는 것들을 주의해야 돼서, 이거 자체가 독이 되는 경우는 보다는 이걸 먹는 방법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건기식이 크게 해가 되는 거 없는 경우가 많다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근데 건기식은 크게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약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왔을 때는 네. 약을 발굴을 해서 동물한테도 줘보고 전임상 해보고, 그 다음에 임상 1, 2, 3단계 하고, 그 다음에 시판 후 조사까지 다 하고, 이런 거를 다 하는데, 건기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뭐 사람한테도 몇십 명 아니면 동물 실험만 해봐도 건기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효과는 약이 건기식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약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가 굉장히 빡빡해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떤 인증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거는 안 돼라고
다른 교수님들처럼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만큼 또 자료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단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에 도움이 되는 건기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더 효과가 있는 게 여러분이 먹고 있는 피네스테라이드나 뷰타스테라이드예요. 프로페시 아보다트 실제 양명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먹고 있습니다. 아보다트. 그런데 요거 뭐 나와 있는 효모 외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치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면 미리 아보다트를 먹었으면 더 많은 머리카락을 맞아요.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이 있는 건 약이 없는 부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요 정도. 맞습니다, 여러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양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를 대부분 몰라요. 네. 왜냐? 검사를 안 했으니까. 네. 플러스 영양제는 누가 사냐? 선물로 줘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섞여 있는 거를 먹다 보니까 가다 복용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나한테 맞는 영양제 고르는 방법은요? 그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사일지를 한 일주일 적습니다. 그럼 네. 그거를 프로그램에 딱 집어넣으면 네. 이분은 어떤 영양소를 많이 먹는지 어떤 영양소를 적게 먹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네. 그거대로 사실은 조금 더 영양 상담을 받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병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없죠. 돈 안 되거든요. 네. 일주일치를 막 다 넣고 영양사가 상담하고 그래서 5만 원 받으면 환자 너무 놀래요. 너무 비싸다고 또 비급여도 안 되고 실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내가 보통 먹어야 되는 음식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면 제가 3월에 출판한 약 없이 건강해지는 실습관 상담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내가 전체 먹는 음식의 반 정도는 채소와 과일, 이 채소와 과일 중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네. 5분의 1 정도는 과일을 드시고 나머지 채소 드시고 나머지 반의 25%는 탄수화물 식품, 곡류를 드시고 나머지 25%를 단백질을 드시면 사실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루 3번. 그런데 이렇게 드시지 않으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은 뭘 먹냐? 어떤 영양제를 먹냐? 그러면 항상 어떤 조사를 해도 비슷하게 나와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많이 먹고요. 종합영양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많이 먹고요. 미네랄, 아까 말씀드린 칼슘, 철분 이런 거 좀 많이 먹고요. 종합영양제 먹으면 사망률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오메가3 효과 없다는 얘기도 있고 다 보셨을 거잖아요. 네, 저도 다 봤죠.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때 네네. 종합영양제를 암을 예방을 하느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느냐를 그런 아웃컴, 결과 변수를 놓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종합영양제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혹시 하루에 2끼를 먹거나 내가 되게 바빠서 그날 못 먹었거나 내가 많이 먹지만 내가 약을 먹기 때문에 이 영양소는 부족해. 그거를 혹시 몰라서 안전벨트 매든 그런 생각으로 먹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번 제대로 잘 챙겨 먹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먹지 않는 분들이 내가 어떤 숨어있는 결핍 때문에 내 컨디션이 나빠지고 내 대사가 덜 들어가기 위한 그거를 예방하게 먹는 게 영양제지. 밥 하루에 3번 먹지만 밥을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된다. 밥을 먹으면은 암이 예방된다. 이런 연구 결과는 하지도 않잖아요. 종합 영양제는 필요한 분한테 그런 거지. 네.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을 예방한다. 요거는 아닌 것 같고 단지 보면은 종합 영양제 중에서 엄청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뭐 칼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는 의사가 먹으라고 얘기한 경우 아니면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률을 올리는 거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주는 연구를 했더니 비타민 A 계열이 들어갔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고 폐암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항산화제 중에서 비타민 A 계열이 들어있는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서 비타민 A라고 써 있으면 다 아는데 그게 베타카로틴이라고 써 있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 눈에 많이 드신 루테인 지아잔틴 얘네들이 비타민 A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흡연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서 그런 경우는 확실히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정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새끼를 채소,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좋은 걸 골고루 먹으신 분은 종합영양제까지 안 먹어도 된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루테인, 눈 건강에 도움 되나요? 그게 눈이 정상인 분한테 도움 안 되고요. 황반변성 진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아프신 분을 보시면 걱정돼서 많이 드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신 분은 도움이 되고요. 진단을 받지 않은 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40대 넘으면 남자분들, 뭐 여성분들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노안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눈 건강을 실천해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저 요즘 눈이 점차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물론 저는 모바일이랑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시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당뇨. 당뇨. 네,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 결국은 혈관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정말 약들이 좋아져서 웬만한 병은 옛날에 눈에 관련된 불치병들이 되게 많은 대표적인 황반변성이잖아요. 요즘에 좋은 약들이 다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발견이 되면은 눈에 이제 안내 주사를 놓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력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1년에 한 번씩 안과 가서 검진 제대로 받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은 나한테 빛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항산,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빛에 안 나가시는 게 좋아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햇빛이 너무 짱짱한 날은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글라스로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을 조금 다운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정도. 검진 받는 거, 나의 만성질환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선글라스 사용하시는 거, 모자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영양제에서 제가 다른 데에서 교수님 영상에 말씀하신 거 본 것 같은데 음식만으로 부족하기에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좀 한 번 와서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걸로 막 몇십만 다 합치면 몇백만인가? 100만 정도 나오지 100만은 않았을까요? 훨씬 넘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 보신 게 비타민 D라서 제가 비타민 D는 설파를 이미 벌써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들이 모든 의사가 다 추천하는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그건 뭐 햇빛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근데 햇빛으로 쬐도 돼요. 그러면 이제 피부를 희생을 해야 되죠. 노화를 견뎌야 되고 피부암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노화와 피부암은 피해야 되니까 햇빛을 안 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새끼를 제대로 못 먹을 때는 종합 영양제 챙겨 먹고 술 많이 먹는 분들은 비타민 B요. 술을 많이 드시면 이 술이 대사되면서 우리 공유가 대사될 때 비타민 B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쌀을 보시면은 정제 안 한 현미 보면 쌀에 눈에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쌀에 그 알갱이 부분 있잖아요. 눈 부분 말고요. 부분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예 조물주가 그렇게 넣어놨죠. 요걸 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눈에다 넣어놨는데 이거를 도정을 해가지고 먹는 게 백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술도 탄수화물의 일종이라서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술도 대사될 때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취의 많은 부분이 비타민 B 결핍이기 때문에 사실 술을 안 드시는 게 답이기는 하지만 드시는 경우는 비타민 B가 많은 종합영양제를 드시기를 권유드리는데 이게 술을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무기질, 우리 몸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도 소화 흡수를 잘 안 시켜요. 술이. 그래서 비타민 B만 드시는 것보다 내가 좀 음질량이 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종합영양제를 드시면 따로 무기질 챙겨서 안 드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은 항산화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음질량이 굉장히 마른 분들을 두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음질량이 굉장히 많은데 마르신 분, 음질량이 많은데 통통하신 분. 음주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드시면 통통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은 영양결핍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음질량이 많은데 마르신 분은요. 밥 드신 술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검사해보면 비타민 B 결핍으로 빨간 피 크기가 막 커져 있고 그 다음에 뼈도 칼슘 떨어져서 안 좋고 그 다음에 빈혈도 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을 드시는 게 뭐 그 정도면 사실 거의 알코올리즘이시긴 하죠. 영양 보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배 많이 피우는 분은 항산화제요? 네, 이것도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너무 걱정스러운 게 그러면 뭔가 항산화제가 나의 담배 독성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느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비타민 C 드시면서 담배 피우시면서 위로를 삼으실까봐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담배를 피우는 거 역시 또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흡연의 해악을 중화시켜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좀 죽여준다는 의미로 채소 과일 열심히 드시고 잘 못 드시겠으면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를 좀 같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고요. 자, 음식만으로 부족한 게 아까 비타민 D라고 얘기해 주는데 비타민 그러면 D가 나한테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아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제가 얼굴 보고는 모르고요. 검진하실 때 한 10,000원 정도 내시면 혈액 검사합니다. 근데 뭐 내가 찌지 않고 먹지 않으면 다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하다고 뜬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햇빛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안 나가 계세요. 하루에 나가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나갈 때도 다
한 15분에서 30분 째면 충분한 비타민 D를 벗고 나가면 수영복처럼 벗고 나가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다 입고 나가죠. 네. 혹시나 뭐 그러면 남성분 같은 경우는 민소매를 입으면 더 그럴 수 있는 것도 여름이지. 지금 사실은 11월이잖아요. 촬영 시점이 11월에 민소매 입고 어디 나가면 정상으로 안 보이죠. 한마디로 그럼 얼굴만 째는 건 되게 많이 부족하겠네요. 얼굴은 체표 면적에서 뒤까지 다 해도 9%, 여기만 4.5%라서 체표 면적의 반이 나와야 되니까 몸통만 딱 가리고 팔다리 다 나오는 정도 수준이니까 아주 핫팬츠랑 민소매 정도 돼야지 의미가 있는 비타민 D 합성이 돼요. 한국 사람 대부분 비타민 D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대충 조금 낮다고 진단받으시면 좀 드시다가 안 드시다가 하시죠. 그리고 비타민 D 관련 질환이 생기면 또 그때 드시게 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엄청 높여야 된다고 하다가 보통 이제 한 20 정도만 넘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20 정도면은 사실은 넘는 분은 많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3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0이 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 정도는 종합 비타민 드셔도 거기에 안에 한 보통 400유니트 정도 들어 있어서 20 정도를 많이 넘겨서 오시더라고요. 절대적인 결핍은 아니니까 20 정도 넘을 정도는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의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사실인지라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뭐 관리하는 약은 없지 않나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작가님은?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안 받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방법인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구조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 구조적인 것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죠. 아까 스트레스를 받을 환경에 나를 넣지 않는 그렇죠. 거.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내가 버티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환경 자체를 안 만들 수 있다면 노력해서 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막 스트레스가 끓어오를 때 네. 지금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일단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신경계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자율신경계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숨이에요. 그래서 왜 요가 하시면은 숨 하는 거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숨을 들어 마셨다 더 긴 시간으로 내보시는 거로 숨을 조절을 하셔서 바늘끝같이 올라와 있는 교감신경계를 조금 다운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하실 일은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자리에서 좋게 말하시고 좀 떠나세요. 떠나서 먼 데 가서 있어야지 그 자리에선 해결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급성으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항불안제 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불안제. 불안제. 네, 나한테 오는 자극을 둔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바늘끝같이 예민해져 있는 것들을 다 다운을 시켜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환자, 저한테 친한 환자, 오래 온 환자는 그 환자가 어떤 성격인지 아니까 항불안제를 줘요. 그런데 처음 오는 환자가 달라 그러면 사실 저는 한번 처음 오는 환자한테 줬다가 환자가 털어먹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처방을 받으시려면 내가 좀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야 돼요. 예방접종하러 가시거나 감기약 받으러 가시거나 위장 그런 데가 있어서 가야지 모르는 환자한테 주는 의사는 없거든요. 네. 사고 날까 봐. 그래서 항불안제를 드시면 가장 정말 비용 효과적으로 금세 증상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럴 때는요 약 드셔도 안 졸립니다. 근데 이제 내 불안도가 좀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 약이 대표적인 부작용이 졸리움이거든요. 졸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급성기를 넘어보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나의 리소스가 작았을 때예요. 그래서 내 체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뻔한 얘기 하냐고 하는데 네. 의사를 제가 34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이겁니다. 네.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동안대로 선생님 책 보고 열심히 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엄청 사 먹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이 하신 건 이 부분이에요. 나한테 결핍되어 있는 이 부분을 채워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잘 견뎌서 많은 일을 하려면 내 체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김 작가님처럼 나가서 뛰시고 헬스클럽 가셔야죠. 체력은 운동 말고는 안 올라갑니다. 주마다 마라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력이 올라가는 거는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포함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 내가 영양제를 사 먹고 내가 챙겨 먹는 거는 이거가 부족하면은 내 체력 떨어져요. 하지만 이거를 다 한다고 체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단 이 체력이 부족한 부분 중에서 나한테
영양결핍이 있었던 그 부분만큼이 되는 거지 그 이상으로 올라는 가지 않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멘트가 있어요. 네, 이거 미생에 나온 건데 제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더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야 되고 내가 내 체력을 키워놔야 돼서 맞아요. 미생을 보시면은 장그래 네, 네. 장그래 씨한테 그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네. 있어요. 체력 먼저 키우라고. 바둑 네가 뭐 하고 선생님이 하신 싶으면. 말씀입니다. 네. 네가 왜 데미지를 입고 난 다음에 회복이 더디냐 하면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맞아요.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맞아요. 되고 그러려면 인내심이 떨어져서 포기하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관계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기고 싶으면 이 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흔히 정신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는 내가 받는 머리의 어떤 자극이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면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요 머리가 아니고 요즘에 몸이 힘든데 머리가 해야 되는 내 그 일을 받쳐주지 못할 때 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체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식단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말씀님 말씀하신 대로 영양 결핍은 이걸로 채우고 난 다음에는 내 체력 운동이라든가 유산소라든가 근력 운동을 해야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거 외에도 저는 이거는 또 해당되는데 저 스트레스는 좀 덜 받지만 현대인들이 늘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피로감 느끼는 거를 좀 줄이고 에너지 높이는 방법. 저도 정말 삶의 스트레스가 요즘에는 많지 않고 행복한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로합니다. 관계를 다 끊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관계를 끊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만나던 친구를 두세 번 아. 만나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맞아요. 저도 이제 그게 술자리도 많이 줄이고 꼭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 횟수를 저도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서 또 그런 오류에도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피곤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체력에 별 문제가 없다면 혹시 자다가 내가 잠을 잘 자고 있지는 않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되게 피곤한 건 자는 동안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자는 동안 위산 역류가 있거나 잠을 충분히 네. 못 잘 나는 충분히 잤지만 나는 선잠을 자고 있을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수면 다원 검사 요즘에는 보험이 되니까 내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옛날에는 통통하신 분만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날씬하신 분도 이 구강 구조가 안 좋아서 있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뭐 가장 피곤한 뭐 저를 피해서 많은 분들의 이유는 잠을 덜 자서 덜 잘 자서죠. 충분한 잠을 대부분 못 자니까. 여러분 가장 사망률이 낮은 수면 시간은 7 내지 8시간이에요. 그거는 전 세계 모든 학자가 동감하는 내용인데 8시간은 사실 진짜 자기는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죠. 하는 일도 많고 한데. 7시간은 자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아까 구조화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막 배분을 해서 수면 시간을 최대한 줄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하루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면 그 여파가 나이가 들수록 오래 가거든요. 요즘엔 거의 뭐 일주일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밤은 아예 못 새겠더라고요. 노는 것도 줄여가면서 잠을 잡니다.